전 세계 동물들은 여기에 다 모였다. 오금저리는 무시무시한 육식 동물부터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초식 동물까지. 그런데 이 많은 동물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 걸까요? 강릉에서 동물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동물원에서 이제 사육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은 이충렬이고 해양생물학 쪽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 전공 분야는 영양학 쪽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동물 케어하거나 동물의 건강 상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 동물원에는 어류, 포유류, 파충류, 조류, 절지류 다 포함해서 약 한 150종 정도 있고 마리수는 한 1000마리 정도, 1000개체 정도 지금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외계인 빼고 다 돌보는 거 아닌가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다는 이충렬 씨의 일상을 살짝 들여다보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와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 너희들 물고기 맞지? 어서와요. 이런 물고기 처음이죠? 여기는 이제 고대어라고 해서 흔히 고대어는 진화가 덜 된 그런 친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는 폴립테로스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가 다른 애들보다 더 진화가 덜 된 육기어라고 해서 지느러미가 다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런 형태의 다리 지느러미가 나중에 더 진화가 되면서 다른 물고기 형태로 진화가 된 거죠. 고대어란 진화가 덜 된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류를 뜻한단다. 지금의 물고기와 다른 모습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데 잠깐 그 종이는 도대체 뭐래요? 이거는 이제 요 드래곤피쉬의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넘버 번호가 있는데 이제 이거로다가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그리고 얘가 몇 번째 그러한 이제 인증 번호가 있고 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증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류가 이렇게 태어나고 됐다는 거를 이제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물론 다양한 어류까지 이충렬 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답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쉴 틈이 없네. 바지런히 움직여 도착한 곳은 양서류가 모여있는 곳. 양서류 하면 가장 먼저 개구리를 떠올리지만 개구리 말고도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양서류하고 이제 편형동물이나 이런 거 있는 곳이고요. 이제 동물들이 물에서 태어나서 육지로 올라온 게 양서류입니다. 그래서 양서류는 크게 꼬리가 없는 무미류, 그리고 꼬리가 있는 도롱뇽 같은 유미류,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무족 영원목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많지 않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하고 이제 도롱뇽,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호주에 사는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를 하면 보통 청색, 녹색을 띠는데 주위에 있는 그 색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청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꼬리가 있는 유미류, 양서류 유미류를 좀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엠페라 누트라고 하는 그런 종이고요. 얘 역시도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 2급에 해당되는 동물이고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는 애는 유미류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거 개구리 맞아? 작은 개구리만 봤지 이렇게 큰 개구리는 또 처음 본다. 온 동네 먹이는 네가 다 먹었다고 해도 믿겠어. 무미류의 이제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걔네는 미국 쪽에 있는 황소개구리고요. 걔네는 겨울에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고 이제 번식도 돼서 생태 교란종으로 되어 있고, 얘네는 아프리카 사는 겨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래서 생태 교란종은 아니고 이제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종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정체 모를 하얀 물체. 이거는 먹이용 쥐고요. 이제 이 파충류라든가 양서류 먹이로 사용되는 건데, 이 쥐는 농장들이 많아요. 국내에도 농장에서 얘네는 이제 냉동으로만 판매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죽일 때도 이산화탄소로 이제 안락사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고민도 없이 덥석 먹는 걸 보니 녀석 배가 아주 많이 고팠나 보다. 어때, 맛있니? 맛있어? 그거 밥 먹는데 말 시키지 마시오, 개굴. 개구리가 원래 이렇게 쥐를 잡아 먹나요? 개구리는 앞에서 움직이면 다 잡아먹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먹이가 앞에서 자기가 먹을 크기가 되고, 개구리 입이 크잖아요. 생각보다 큰 것도 삼킬 수 있습니다. 얘는 아마 이거의 3배 이상 되는 것도 삼킬 수 있어요. 주는 대로 야무지게 잘도 받아 먹는다. 그래 얼른 먹어.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절지류가 모여있는 곳. 현존하는 동물의 80%가 절지류일 정도로 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지류다운 동물을 보여준다며 호언장담하며 꺼내든 것은 전갈? 이쪽 공간은 이제 절지동물을 이제 체험하고 절지동물에 대해 학습하는 공간이고요. 크게 절지동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곤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곤충은 아니에요. 혁강류라고 하는 분류되어 있는 친구고, 이 전갈은 숲에 사는 전갈로 독성은 약해요. 대신 이 집게가 큰 집게로다가 공격도 하고 이제 먹이 사냥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쏘이거나 그래도 위험한 전갈은 아니고 그냥 반려동물로서 쉽게 키울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위험하지는 않다고 해도 뾰족한 독침하며 존재만으로도 뿜어내는 포수가 어마어마하다. 전갈 외에도 절주려면 생각나는 다른 녀석이 있다고.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이 꺼내든 것은 바로 타란툴라. TV에서 좀 봤다고. 넌 좀 익숙하다. 타란툴라는 아마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익숙하실 거예요. 얘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얘네는 뭐 독이 있다는 거가 있고, 그리고 작은 털들이 있어요. 독 같은 경우는 먹이 사냥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자기를 몸을 보호할 때는 이 털을 날려가지고 그 이제 피부에 닿거나 그러면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간지럽거나 해서 따갑거나 이런 반응으로 해서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얘도 마디가 있는 절지동물에 해당되고요. 위험한 걸로 따지면 이 둘은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이쯤 되니 궁금해진다. 타란툴라와 전갈이 싸면 누가 이길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죠? 아니, 그 타란툴라도 독이 있고 전갈도 독이 있는데 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갈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타란툴라는 피부가 약하잖아요. 전갈은 외골격이라 그래가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전갈이 이깁니다. 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단단한 갑옷을 뚫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 전갈의 승리. 자, 호기심도 해결했으니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는 좀 귀여운 동물을 보나 했더니, 아니 뭐야 이게? 이번엔 또 뱀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뱀을 그렇게 만지시면은 안 돼. 그러다 물린다니까. 아따, 지가 그리 무서우셔. 지도 아무나 물어 제끼진 않으니 안심하셔. 일반 자연에 있는 뱀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여기에서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뱀이어서 습성도 잘 알아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독이 있는데 이렇게 만져도 되나요? 이 뱀 같은 경우는 독이 있는데 독을 주입하는 건 독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독리 자체가 입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손가락을 입에 넣거나 그러기 전에는 물릴 수 없는 거죠. 네, 독도 약하긴 한데 이런 이제 독이 자체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뱀은 독리가 앞쪽에 있으면 전하류, 뒤쪽에 있으면 후하류로 분류된다고. 후하류면 전하류보다 안전하겠지 하는 것은 금물. 산속에서 뱀을 만났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번에 만날 동물은 뱀보다도 위협적이라는데 무시무시한 이빨, 포식자의 눈빛, 그 정체는 바로 악어. 악어에 보면은 악어의 종류가 많잖아요. 엘리게이터도 있고, 뭐 크로코다일도 있고, 뭐 카이만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카이만에 속하는 악어고요. 근데 난장이 악어라고 해서 이 드워프 카이만이에요. 다 자라도 뭐 1m에서 1.2m 정도 소형으로 자라고 약간 좀 추운 지역에서도 잘 사는 그런 종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한 4살 정도 됐는데 아직 크기가 뭐 한 50cm 정도? 그래서 악어긴 악어여서 사납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바로 물어버릴 것처럼 예민한 모습. 돌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먹이 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악어가
생각보다 이 목을 돌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핸들링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고 성체에 가져와서는 핸들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제 핸들링 계속 하면서 저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서 자기를 키워주는 사육사는 이제 알아본다고 해서 네, 계속 이제 같이 놀아주는 거. 네. 그런데 이 녀석 자세히 보니 목구멍이 막혀 있다. 특이한 거 식도가 안 보이시죠? 목구멍이 없어요. 네. 근데 얘네는 이제 보통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이물질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도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먹이 먹을 때만 이제 열려서 이제 먹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무서운 동물을 원 없이 보는 날도 있네. 이만하면 다 본 것 같으니 얼른 자리를 옮겨서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충렬 씨가 향한 다음 행선지는 귀여운 새들이 가득한 곳. 앙증맞은 모습과 다르게 소리가 우렁차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앵무새 한 마리. 초록색 깃털이 아주 멋진데. 이 앵무새 종류는 이제 목도리 앵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도리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도리 앵무라고 말하는 친구고, 그 목도리가 있는 애는 수컷, 그 얘는 이제 수컷이에요. 아니 뭐야 부리까지 들이대고 뽀뽀하느라 정신이 없다. 누가 아빠 만나서 반가운 거 모를까봐 너 사랑받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 앵무새들은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다른 조류에 비해서 이제 좀 지능 지수가 높아서 말도 잘 배우고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도 따라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앵무새하면 뭐니 해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따라하는 걸로 유명한데. 모든 앵무새가 다 말을 아니 앵무새 중에서 한 30% 정도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수에 따라서도 수컷이 말을 훨씬 잘하는 반면 암컷이 좀 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앵무새가 있지만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유독 다부져 보이는 게 크기도 심상치 않고. 넌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황앵무라고 하는 앵무새고요. 근데 성격 못됐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뭐 이렇게 잘 와서 애기도 키우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깨물어가지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깨물고 아이들 울면은 비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 성격은 좀 못됐는데, 이 앵무새 중에서도 이 유황앵무 종류가 그 못된 걸 유명해요. 그래서 호주에 살거든요. 호주에서 뭐 차 같은 거 망가뜨리고 뭐 아이들 사람들 괴롭히고 뭐 그런 거 하는 앵무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게 못돼서라고? 지능은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자물쇠 같은 거 잘하나도 그 자물쇠 웬만한 거는 열고 나올 정도로 이제 번호를 외워서 열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한번 자기가 해서 탈출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다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부리심도 세서 얇은 그런 뭐 철사 같은 거로 된 케이지에서는 이제 다 끊고 나올 정도로 그러한 특징이 있는 동물입니다. 얌전히 지내면서 아빠 속 썩이면 안 된다.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으로 간 곳은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설치류가 있는 곳. 귀여운 동물들을 보니 힐링된다 힐링돼.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귀여움을 자랑하는 녀석. 아저씨 저만큼 귀여울 수 있어요? 이 동물은 친칠라라고 하는 설치류인데, 이 털이 엄청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의 모공에 뭐 600개까지 이제 털이 있어서 이제 그 털이 있는 친구고, 수염이 계속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균형 잡는. 그래서 얘네는 안반 지역이라든가 뭐 돌 많은 지역에 살아서 그래서 그런데 뛰어다니고 그 틈에서 살고, 안데스 산맥에 사는 애들이죠. 복실복실 촘촘하게 자란 털이 아주 비단결이다 비단결. 털이 엄청 부드러워서. 네, 이 친칠라 모피를 행사를 많이 해서 지금도 뭐 거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 보호 쪽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피 생산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자연에서는 이제 멸종 위기에 이제 멸종 위기 종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 쪽에서 모피 생산 때문에 가축화돼서 많이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멸종을 이제 막은 계기가 그렇게 키워져서 막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 털은 입지 마세요.
눈에게 양보하세요. 이때 어디론가 빠르게 향하는 이충렬 사육사. 도착한 곳에는 웬 북궁여우가 한 마리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분유 먹여서 키웠는데 한 마리가 좀 약간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충렬 씨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녀석. 자세히 보니 눈이 불편해 보인다. 심한 건 아니면 좋겠는데 눈은 왜 피부병인가요? 뭐 눈병이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의사분 이제 저희 수의사분께서 근데 뭐 딱히 크게 위험한 건 같진 않고 발로 긁어서 세균 감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안염고 처방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애지중지 키운 녀석이라 더 신경 쓰인다고. 제가 엄청 고생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이 키우는 것만큼 해서 키워서 오늘 아프니까 더 속상해요. 북구가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연고 잘 바르고 얼른 나아야 한다. 알겠지? 지금까지 만난 동물은 겨우 빙산의 일각. 이충렬 씨의 일과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 돌봐야 할 동물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충렬 씨. 이 기회를 빌려 한마디 하고 싶다고. 얘들아, 내가 여기 동물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빠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사랑해.